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상시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문제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그랬습니다. 표 1번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표가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있죠. 자, 이 표에서 가입자 일련 번호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가입자 일련 번호가 지금 이곳에 있고, 그리고 요양 개시 일자라는 게 있대요. 요양 개시 일자가 지금 우리 F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A3에서 A35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우리 지금 처방번호 이 열이 되겠죠. 이 열에다가 처방 번호를 전부 다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처방 번호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가입자 일련 번호가 만약에 동일한 경우에 요양 개시 일자가 가장 빠른 그 항목에다가 1을 이제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은 우리 요양 개시 일자 그 순으로 일씩 추가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입자 일련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그랬으니까 가입자 일련 번호가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요양 개시 일자가 가장 빠른 항목에다가 이제 1을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은 요양 개시 일자 그 순으로 일씩 추가를 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양 개시 일자 요것도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눈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그 데이터에 우리 이제 가입자 일련 번호가 지금 여기 있죠. 요 데이터랑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똑같은 게 지금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도 있네요. 자, 요거 이제 표시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 그 데이터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보게 되면 지금 여기도 들어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 여기 또 들어있고요. 여기도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없네요. 해서 지금 여기 데이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3개가 있고, 그리고 그 위로 이제 4개가 더 있는 거죠. 해서 총 7개의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의 우리 이제 요양 개시 일자 좀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3개가 더 있죠. 해서 요만큼의 데이터요. 그 날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요 3개 데이터만 봤을 때 가입자 일련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동일하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그 경우에 요양 개시 일자가 가장 빠른 그 항목에다가 1을 이제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요양 개시 일자 그 순으로 일씩 추가시켜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 이제 가입자 일련 번호를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하이픈 하나 넣어주고 그 뒤에 이제 몇 번째인지 그 순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해서 가입자 일련 번호가 만약에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요양 개시 일자가 만약에 두 번째로 이제 빠르다 그랬을 때 2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3개의 데이터만 봤을 때 가입자 일련 번호 똑같죠? 똑같은데 그때 요양 개시 일자가 제일 빠른 게 지금 요 날짜가 제일 빠르죠? 이 날짜가 가장 늦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로 빠른 거, 그게 이제 맞죠? 그렇게 해서 가입자 일련 번호 그거 이제 표시해주고, 얘가 이제 1번, 얘가 이제 2번, 얘가 이제 3번 그런 식으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 칸 거를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가 첫 번째 데이터보다 크죠? 클 때마다 이제 일씩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요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 얘를 이제 비교했을 때 1월 5일을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날짜가 더 크니까 1 증가시켜주고, 또 이 날짜랑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4월 달의 날짜가 더 크니까 또 1 증가시켜주고, 또 요 날짜랑 비교했을 때 4월 달의 날짜가 또 더 크니까 또 1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봤을 때 if하고 이제 sum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과 우리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쓸 때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이제 첫 번째 거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이렇게 써주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1을 출력해라. 그 1을 출력하고 나면 이 맨 앞에서 우리 sum이라는 그 함수에서 이 1이라고 출력된 거를 싹 다 이제 합해서 우리 개수, 건수, 그걸 이제 구해 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sum이요.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우리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가입자의 일련 번호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요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가로 닫고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요양 개시 일자. 요걸 이제 서로 비교해 줘야 되겠죠. 해서 나는 지금 이 날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날짜보다 클 때마다 이제 일씩 증가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고 1. 그리고 우리 if 가로 닫고 그 뒤에서 우리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여기는 이제 0 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입자 일련 번호 전체 범위 잡은 거, 요양 개시일자 전체 범위 잡은 거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싹 다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다시 누르고요. 우리 이제 채우기 한번 쭉쭉쭉 해보자고요. 채우기 엔터를 이제 쭉쭉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가입자 일련 번호가 45355 요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지금 일단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만 좀 보자고요. 그때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을 때 가입자 일련 번호가 45355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요양 개시 일자가 제일 빠른 게 지금 1월 5일이라고요. 그때 우리 이제 0하고 그렇게 나오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로 빠른 그 날짜인데 그때 이제 1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세 번째로 빠른 그 날짜인데 여기는 이제 2하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얘가 이제 네 번째 그 날짜인데 여기는 이제 3하고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거 데이터 쭉쭉쭉 봤을 때 요 노란색 데이터만 좀 보자고요. 그 날짜를 봤을 때 얘가 이제 다섯 번째로 빠른 그 날짜인데 얘가 이제 4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5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6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거 얘가 이제 가장 빠른 날짜기 때문에 이제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와버리죠. 해서 우리가 sum하고 if를 이용해서 개수를 셌을 때는 얘가 이제 가장 빠른 그 항목이기 때문에 개수가 이제 0하고 나와요. 해서 여기다가 맨 뒤에 우리 sum하고 if 여기 계산한 거에다가 맨 뒤에다가 더하기 1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0이 이제 1이 되고 1이 이제 2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1 하고 나온다고요. 그리고 쭉쭉쭉 아래쪽으로 쭉 채우기를 해보면 지금 요 데이터가 이제 7번째 데이터 맞죠? 그리고 요 데이터는 이제 6번째 데이터, 얘가 이제 5번째 그 데이터요. 그리고 지금 얘가 이제 네 번째 그 데이터고 얘가 이제 세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이제 첫 번째요. 왜? 가입자 일련 번호가 453555 요 데이터들 중에서 요양 개시 일자가 가장 빠른 게 1월 5일이라고요. 가장 빠른 그 항목에 1을 부여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1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 날짜가 요 날짜니까 이제 2번 하고 나온 거고, 그 다음 날짜가 요 날짜니까 3번, 그 다음 날짜가 요 날짜니까 4번 하고 그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sum하고 if하고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준 게 지금 우리 표시 예로 봤을 때 얘를 이제 구해 준 거죠. 그러면 그 앞에다가 1, 2, 3, 4, 5, 6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입자 일련 번호만 앞에다가 출력을 해주면 돼요. 출력하고 이어서 빼기, 이어서 2하고 이렇게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n% 연산자 이걸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수식 입력줄 예로 보자고요. 자, 여기 맨 앞에 이제 우리가 가입자 일련 번호를 먼저 표시해 줘야 되니까 B의 3번 셀에 찍어 주면 되죠. B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가입자 일련 번호를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이제 하이픈을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빼기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이제 계산한 썸하고 if하고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요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썸하고 if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가입자 일련 번호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이제 비교해 준 거고, 두 번째 이 조건에서는 우리 요양 게시 일자를 서로 비교한 거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우리 전체 범위에 있는 이 날짜를 서로 비교했을 때 내게 더 크면 일씩 더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죠. 그랬더니 지금 우리 가입자 일련 번호가 45355 이 데이터 중에서 요양 게시일자가 제일 빠른 게 얘였어요. 요 데이터였는데 그때 이제 개수가 이제 0하고 나왔죠. 근데 우리는 가장 빠른 항목에 1을 이제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서 1을 이제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표시의 예로 봤을 때 2하고 요걸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해 준 거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입자 일련 번호를 먼저 출력해야 되니까 그 가입자 일련 번호가 B의 3번 셀에 들어있기 때문에 B의 3번 셀을 이렇게 찍어준 거고,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가입자 일련 번호를 출력하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하이픈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몇 번째인지 그 순서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요건 이제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싹 다 이제 블럭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우리 채우기 색을 채우기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성분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성분 코드라는 게 지금 우리 GR에 이제 쭉 들어있죠? 이 GR에 들어있는 이 성분 코드랑 표 2를 이제 이용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성분 코드별 성분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H3에서 H35번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성분 정보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성분 정보라는 거는 성분 코드의 7번째, 8번째, 9번째 그 문자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데이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봤을 때 우리 이제 성분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우리 7번째, 8번째, 9번째 그 글자가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성분 코드에 만약에 7번째 그 문자가 만약에 A래요. 그리고 8번째, 9번째 그 문자요. 8번째, 9번째 그 문자가 TB이면 내복 정제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7번째 문자가 A다 라고 했으니까 A가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 이제 8번째, 9번째 문자가 TB다 라고 하게 되면 TB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내복정제 얘가 이제 이곳에 성분 정보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해달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첫 번째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7번째 그 위치의 글자가 B예요. B면 지금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때 8번째, 9번째 그 글자가 TB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TB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데이터는 성분 정보에다가 주 세정제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리고 요 두 번째 데이터는 우리 7번째 글자가 C니까 C가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8번째, 9번째 그 글자가 CH예요. CH다 라고 하기 때문에 CH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성분 정보에다가는 외용 경질 캡슐제 얘가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분 코드에서 이제 7번째 그 글자를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추출할 때는 우리가 미드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를 추출할 때 쓸 수 있는 그 함수가 미드밖에 없네요. 우리가 tb다, ch다 이런 걸 꺼내올 때는 제일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트 함수를 써도 될 것 같은데 라이트 함수가 제시가 안 됐으니까 요 8번째, 9번째 그 글자를 꺼내올 때도 우리는 미드 함수를 꺼내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7번째 그 위치의 값을 꺼내온 다음에 지금 요 범위에서 이 b라는 글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 함수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b라는 그 데이터는 지금 우리 두 번째 그 데이터죠. 그리고 우리가 미드 함수를 이제 tb 요 두 글자를 이제 꺼내온 다음에 지금 이만큼 범위에서 tb 그게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을 거예요. 그러면 tb라는 게 우리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로 그 위치를 찾은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의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설정해 주고 그때 몇 행 몇 열의 값을 출력해라. 우리 이제 이만큼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때 2행 1열의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러면 2행 1열에 주 세정제 얘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요.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써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의 위치를 찾아달라 그거죠. 그때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옵션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가 있을 거고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정렬이 되지 않은 그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옵션들을 이제 골라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요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써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이고요. 우리 오름차순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분 코드에서 우리가 7번째 그 데이터 우리가 미드 함수를 꺼내온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꺼내온 거를 이 위치에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 위치의 값을 찾은 거를 우리는 이제 행번호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8번째, 9번째 거기서 이제 꺼내온 그 데이터가 지금 이 위치에서 몇 번째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열 번호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쓸 때 여기서 그냥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렇게 해서 옵션을 0으로 한번 써볼게요. 왜? 여기서는 지금 A, B, C 하고 그렇게 들어있지만 지금 이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문자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그렇게 이제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미드부터 써서 우리 성분 코드에서 7번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게요. 자, 미드라고 쓰고 그리고 내가 성분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 이제 7번째 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B라는 요 글자 한 글자만 꺼내 올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B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꺼내 오죠. 그러면 요거를 B를 꺼내 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B가 지금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을 거예요. 그럼 미드 쓴 거 요거 이제 요만큼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그 위치 값을 찾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매치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컨트롤 V요. 컨트롤 V 하면 이제 미드 함수가 나오죠. 해서 내가 미드 함수로 꺼내온 그 값을 찾아라. 어디서? 지금 요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는데 그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꺼내온 B가 요 범위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위치값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꺼내 온다고요. 그러면 요걸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려면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G에 3번 찍은 거는 내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하니까 성분 코드 얘가 돼야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돼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미담수를 꺼내온 거를 이 범위에 찾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여기서 7번째 위치에 있는 그 값들을 각각 꺼내왔을 때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우리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줘야 된다고요. 해서 이 범위는 F4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고 구한 거는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요거에 지금 행번호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번호 한번 구해보자고요. 여기서 또 똑같이 미드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성분 코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우리 8번째, 9번째 그 글자를 꺼내와야 되니까 8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8번째, 9번째 그 위치의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값을 이 범위에서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미드 앞에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매치 이렇게 이제 써주고 미드 함수 여기서 구한 거를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우리 요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 범위는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는 칸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그 해당 위치를 찾아줘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1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꺼내온 게 TB고 지금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TB는 우리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열번호 구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성분 정보를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 그때 만약에 우리 성분 코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B고 만약에 TB라면 그때 이행 1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요.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행번호를 먼저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우리 범위로는 지금 이 범위를 쓸 거고요. 아까 행번호 구해서 우리가 잘라내게 해놨죠. 그리고 열 번호는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해놨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인덱스 함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식 쓴 거 지금 요만큼이 이제 열 번호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인덱스하고 써보자고요. 자,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나는 성분 정보를 지금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행번호 아까 구했던 거 잘라내기 했으니까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겠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원래 있던 이 매치라는 그 함수가 우리 이제 열번호 이제 구해진 거라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지금 식이 이제 여러 줄로 나와서 헷갈리죠? 자, 일단은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주세정제 여기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덱스에서 이 범위 지정한 거는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변하지 않죠? 해서 이 범위도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자고요. 그리고 엔터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밑에 칸 그거 이제 채우기 엔드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성분 코드가 C예요. C면 지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CH요. CH가 여기 있으니까 외용경질 캡슐제 얘가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칸도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A고 CH요. A고 CH인 게 우리 내복 경질 캡슐제 얘가 이제 맞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하나만 더 보자고요. 그 밑에 거 봤더니 C이면서 우리 TR인 거예요. 우리 C가 지금 여기 있고 TR이 여기 있으니까 외용 서방형 정제하고 얘가 이제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체육엔드를 쭉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결값이 싹 다 이제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우리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다 표시가 됐는데 지금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만약에 성분 정보가 오류인 경우에 기타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근데 우리는 오류 단계 없어요. 오류 단계 없으니까 그냥 안 하면 돼요? 아니죠. 오류가 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할 건 해줘야 돼요. 문제 지상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면 기타로 표시해 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식, 요 식에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모든 식들을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if error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서 인덱스 함수 맨 뒤로 간 다음에 이 식에서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식에서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면 기타라고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하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if error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주세정제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그 밑에 거 요거 지금 요거 성분 코드 요거 이제 D로 한번 고쳐볼게요. 요 7번째 글자가 C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 D라는 그 글자로 이렇게 이제 수정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는 지금처럼 D가 없으니까 코드에 ABC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지금 묶어서 식을 이렇게 이제 써놨잖아요. 써놨으니까 그때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기타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원래대로 다시 이제 C로 이제 다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까지 if error 쓴 거 요거 싹 다 이제 채우기를 다시 한번 더 해주면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작성된 그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식 좀 보자고요. 요 식을 봤을 때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우리 요 범위, 우리 성분 정보가 들어있던 요 범위고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코드에서 이 7번째 그 글자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8번째, 9번째 그 글자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찾았다고요. 해서 인덱스 함수를 기준을 봤을 때 얘가 이제 행 번호로 사용이 된 거고 얘가 이제 열 번호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덱스 함수 여기서 이제 요만큼 이제 계산했을 때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게 없었지만 만약에 성분 정보가 오류 값으로 만약에 나타나면 기타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이 식들을 싹 다 이제 if error로 묶어서 지금 이만큼 식을 이제 계산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 기타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1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쭉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별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C열에 이제 쭉쭉쭉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요양 개시 일자라는 거요. 요양 개시 일자가 지금 F열에 이렇게 날짜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이제 첫 요양 개시 일자에 해당 월에서 여성의 이제 처방 건수를 P2번 요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첫 요양 개시 일자에 해당 월은 여성들의 이제 요양 개시 일자 중에서 가장 빠른 그 날짜에 그 월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요양 개시 일자를 봤을 때 지금 맨 위에 게 2024년 1월 5일이죠. 그리고 그 밑에 게 1월 7일, 1월 9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9일하고 나왔고 그 밑에 이제 2월 달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3월 달의 데이터, 그 밑에 이제 4월 달의 데이터, 그리고 5월 달의 데이터하고 쭉 들어 있고 그리고 5월 달의 데이터가 이제 끝나면 6월 달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의 데이터, 8월 달의 데이터, 9월 달의 데이터, 10월 달의 데이터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10월 달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고 11월, 12월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날짜를 봤지만 이런 날짜들 중에서 가장 빠른 그 날짜요. 가장 빠른 그 날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날짜가 제일 빠르죠. 이 날짜에 월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성별도 같이 보게 되면 성별이 이제 여성이다고 막 써져 있는데 우리 여성 중에 가장 빠른 그 요양 개시 일자는 1월 5일이라고요. 그러면 24년 1월 달에 여성 처방 건수를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여성의 가장 빠른 그 요양 개시 일자가 23년 2월 25일 이렇게 이제 이 날짜가 가장 빠른 요양 개시 일자라면 그때 2월달이니까 2월달 한 달 동안 여성들의 처방 건수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우리 count if s라는 게 있고 you months라는 게 있고 min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날짜 중에 우리 요양 개시 일자 중에 가장 빠른 날짜를 구할 때는 우리가 min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구해보자고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장 빠른 날짜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는이라고 먼저 쓰고 여기다 이제 min이라고 쓴 다음에 가로 열고 우리 이제 요양 개시 일자가 들어있는 이곳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날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날짜는 지금 우리 날짜에 이제 일련 번호가 나온 거죠. 이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그 날짜를 보려면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우리 셀 서식으로 들어오고 그때 이 일련 번호에 대해서 우리의 표시 형식을 날짜 형태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 날짜는 2024년 1월 5일이다 라고 해서 이 요양 개시 일자 중에 가장 작은 그 날짜 그게 요 날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양 개시일자 중에 가장 빠른 게 1월달이니까 1월달 이제 한 달 동안 여성들의 처방 건수를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1월달을 구하긴 구했는데 1월달의 처방 건수가 지금 요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이렇게 이제 4건이 있으니까 결과값으로 이제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한 게 우리 2024년 1월 5일하고 요 날짜를 구했죠. 이 날짜보다 큰 거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다 돼버린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you month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줘야 돼요. 요 you months라는 요 함수는 몇 개월 전, 몇 개월 후에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그 날짜가 1월 5일을 이제 구했으니까 1월달에 가장 마지막 날짜를 우리가 이제 you months로 이제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민함수 쓴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you months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you months라고 쓰고 내가 지금 min이라는 요 함수를 통해서 날짜를 구했다. 그 날짜에 몇 개월 전, 몇 개월 후 그 달에 마지막 날짜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월달의 날짜를 집어넣고 1월달 중에 가장 마지막 날짜, 그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뭐 몇 개월 전이다, 몇 개월 후다 그게 아니라 0개월, 개월수를 이제 0으로 써주면 지금 현재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이제 구해줄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요 일련 번호가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이렇게 이제 날짜로 바꿔보면 2024년 1월 31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짜를 구했으면 우리가 요양 개시 일자들 중에서 1월 31일 이전인 그 날짜들만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날짜들 중에서 1월 31일 이전 그러면 작거나 같다죠. 해서 이 날짜보다 작거나 같은 그 날짜를 구해달라 그러면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여성들의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이어번스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게 요양 개시일자 얘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고 성별도 비교해야죠.
해서 그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는 이제 처방 건수를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ount if s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count if s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이제 성별로 할게요. 자, 성별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 이 성별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여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요양 개시 일자를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만큼 이 범위에서 우리가 이오먼스로 구한 거 있죠? 이오먼스 요 값보다 이오먼스 여기서 구한 그 날짜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써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count if s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내 건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이 날짜들 중에서 1월달의 날짜들 중에서 여성 써져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내 건이 맞죠?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자, 지금 요 식을 봤을 때 얘가 이 범위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고 이 범위에서 여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요 범위요. 요양 개시 일자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이 날짜보다 이오먼스 이 함수에서 구한 그 날짜보다 작거나 같은 그 날짜를 구해라.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count if s, count if 그런 이제 함수들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는 원래 여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성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10 이하인 그 데이터를 구해라. 그러면 작거나 같다 10하고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부등호는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 써줬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조건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쓸 때는 그때 형식이 우리 부등호는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되고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서 그 뒤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부등호는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고 앰퍼센트 그리고 이제 함수요.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1번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모든 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연령대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연령대 코드라는 게 지금 우리 디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디열과 우리 총 투여 일수요. 총 투여 일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K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표 3번이요. 표 3번 그러면 지금 연령대별 이용도 하고 이렇게 이제 표가 작성이 되어 있죠. 이 표에서 지금 각각 이제 연령대별로 이용도를 지금 이곳에다가 쭉쭉쭉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연령대라는 거는 연령대 코드의 1의 자리에서 이제 내림을 해서 우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1의 자리에서 이제 내림을 해야 되니까 우리 라운드 다운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용도를 표시할 때는 뭔가 이제 숫자 그런 값을 이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용도는 요 이제 특수 문자요. 요 기호를 연령대별 총 투여 일수의 평균값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평균값이 만약에 2.8이다 그랬을 때 이 특수 문자를 2개 표시하고 3.1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3개를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수 문자를 우리가 반복해서 표시할 때는 리피트 요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특수 문자를 이제 반복할 때 우리 이제 연령대별 총 투여 일수의 평균값만큼 반복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하고 if 요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연령대 코드에 1의 자리에서 내리면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라운드 다운 요 함수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라운드와 관련된 그 함수에 보게 되면 우리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고 우리 라운드, 우리 다운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가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요 라운드라는 요 함수는 우리 반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고 우리 라운드 다운은 내림해주는 그 함수죠. 그리고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는 올림해주는 그 함수요. 그때 요런 함수들은 앞에다가 이제 우리 인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릿수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값이 만약에 19287.4637이라는 이런 이제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지금처럼 3이다, 2다, 1이다, 0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4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 한번 해볼게요. 그때 값들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그 값들이 싹 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들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라운드 함수로 묶어 볼게요. 라운드라고 이렇게 쓰고 내가 지금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이 값을 우리 3 자릿수를 이제 3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지금 여기 결과값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자릿수를 3으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우리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2를 쓰게 되면 우리 소수점 우리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우리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1 자릿수를 1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0을 쓰게 되면 자릿수를 이제 0을 쓰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정수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해서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얘네들은 이제 헷갈릴 게 없죠. 해서 소수점 0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 얘기가 정수로 표시해라 그 얘기고 1을 쓰게 되면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2를 쓰면 두 번째 자리까지 3을 쓰게 되면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음수로 갔을 때 얘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2를 쓰게 되면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우리 1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10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이제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해서 마이너스 1이 문제상에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쓰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00의 자리까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000의 자리까지 그 밑에는 이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올 때 지금처럼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외우세요. 해서 우리 어느 자리에서 내림을 하든 올림을 하든 반올림을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화면상에 어디까지 표시가 되는지 그걸로 우리 마이너스 1, 2, 3, 4 요거 좀 기억 좀 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내림을 할 때 마이너스 1 그렇게 이제 자릿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는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에버리지를 이렇게 이제 쓰고 나서 if를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조건을 이제 쓸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연령대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령대 코드는 우리 1의 자리에서 내리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령대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라운드 다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주고 내가 지금 연령대 코드를 이만큼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들에 우리 1의 자리에서 이제 내림해서 이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연령대 코드에서 이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거랑 비교를 해라. 똑같은 걸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이 연령대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다 썼으면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내가 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우리는 뭐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우리는 총 투여 일수의 평균값을 일단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 뒤에서 우리 총 투여 일수요. 총 투여 일수가 지금 K열에 쭉 들어있죠. 해서 이 영역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맨 뒤에서 우리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에버리지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채우기 핸들 할 건데 그때 우리 뒤에 3에서 뒤에 35번은 우리 연령대 코드가 들어있던 전체 범위죠. 이 범위 이제 안 바뀌니까 F4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K3번에서 우리 K35 우리 총 투여 일수 전체 범위도 안 바뀌니까 F4번이요. 그리고 5에 14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까 우리 연령대에 30대 써있던 그 위치인데 걔네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야죠. 내가 요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60대 걸 계산해야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70대 거, 그 밑에는 이제 80대 거, 그 밑에는 이제 90대 걸 계산해야 된다고요. 해서 요 셀은 우리가 채우기 엔지를 할 때 계속해서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값을 다 구했으니까 그 평균값만큼 요런 이제 특수 문자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repea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구한 게 우리 평균값이에요. 우리 컨트롤 X 잠깐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repeat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repeat라고 이렇게 쓰고 맨 앞에다가 이제 특수 문자요. 해서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기 변경 요 이제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특수 문자를 반복해라. 몇 번? 우리 방금 썼던 그 식이요.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에버리지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값이 나오니까 이 평균값만큼 우리 요 특수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리피트 함수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그 밑에 또 이제 평균값이 2.6이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특수문자가 이제 두 개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되면 되죠. 그 밑에 거는 이제 3.5, 3.2니까 3개씩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2.8이니까 두 개가 나오고 그 밑에는 3.25니까 3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요 식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범위에서 우리 연령대 그 코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코드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우리 1의 자리에서 내리면서 10의 자리로 구해달라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이제 10의 자리로 구해 놓은 거랑 지금 요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총 투여 일수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if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버리지 if에서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평균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평균값만큼 이 특수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피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n 금액 요걸 이제 작성하래요. 작성을 해서 표 1번에 m의 3에서 m의 35번 그 영역에다가 금액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마지막 그 열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fn 금액이라는 거는 시도 그리고 우리 이제 1회 투약량 그리고 1일 투약량 그리고 총 투여 일수 그리고 단가 이렇게 이제 다섯 개를 인수로 받아서 금액을 계산하는 그 함수래요. 해서 지금 여기 퍼블릭 펑션 fn 금액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5개의 그 값을 이제 인수로 받는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금액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처럼 1회 투약량 곱하기 1일 투약량 곱하기 총 투여 일수 곱하기 단가 곱하기 가중치로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 가중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아니라 가중치라는 거는 시도가 이제 서울이면 1.1로 계산하고 제주면 1.3으로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1.2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서울이냐 제주냐 그 외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뀌죠. 해서 그때 그거를 셀렉트 케이스문으로 이제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먼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Alt하고 F11번을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뜹니다.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는 삽입이라는 메뉴의 모듈 요거 이제 추가시켜서 작성해 주면 되죠. 해서 삽입의 모듈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코드를 쓸 수 있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 문제상에 제시된 거 요거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퍼블릭 하고 써주면 되죠. 해서 퍼블릭 펑션 fn 금액이요. 금액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시도 컴마 1회 투양양 컴마 11 투양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리고 컴마 총 투여 일수 이렇게 이제 써주고 단가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코드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그 코드를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금액이라는 걸 이제 계산할 건데 그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할 때 맨 뒤에다가 이제 가중치까지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그때 가중치는 시도라는 곳에 들어있는 게 서울인지 제주인지 그 외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 케이스 그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셀렉트 케이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우리는 시도라는 걸 기준으로 할 거죠. 그때 우리 이제 케이스요. 우리 첫 번째 이제 케이스는 시도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제 서울일 때요. 서울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이제 fn 금액이라는 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1회 투양양 곱하기 우리 11 투양양이요. 그리고 곱하기 총 투여 일수요. 그리고 곱하기 단가 그리고 곱하기 이제 1.2D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케이스하고 요거 이제 서울 쓴 거 있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서 우리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붙여넣기 그 밑에 또 내려가서 우리 또 붙여넣기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처음에 이제 서울일 때 이렇게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일 때? 우리 제주일 때 1.3이요. 해서 여기다가 서울 지우고 이제 제주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 우리 가중치만 이제 1.3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외는 이제 1.2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케이스 else하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 아니면 우리 케이스 else 이곳으로 이제 찾아와서 여기 있는 거 이제 실행시켜 줄 거라고요. 그때는 1.2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것만 이제 1.2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렉트 케이스 다 썼으니까 여기서 and select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해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여기 이제 금액 쓰는 칸 첫 번째 칸에 찾아와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앞에 fx 하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주 선택 거기 써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최근에 사용한 그 함수가 아니라 맨 밑에 사용자 정의요. 해서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 방금 만들었던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여기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사람 거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의 시도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1회 투양양이요. 1회 투양양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1일 투양양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총 투여 일수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단가도 첫 번째 사람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 전부 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시도부터 시작해서 1회 투양량이다, 1일 투양량이다, 총 투여 일수다, 단가다 해서 요 데이터들 쭉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97,200원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계산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샵으로 막 표시된 게 있죠? 그거는 우리 M열, 이 열이 너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M하고 N 그 사이에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죠.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 너비를 이렇게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함수가 나오거나 한 건 아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